안녕하세요. 미주실원 대학의 미준입니다. 5월 11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즐겁고 편안한 주말 만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아들이 팔을 다쳤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는 훨씬 더 한가한 주말을 보냈습니다. 원래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양일간 스케줄이 굉장히 바쁘거든요. 오케스트라도 데려가야 되지, 또 바이올린하고 피아노 레슨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이 스케줄이 모두 취소가 돼서요. 정말 오래간만에 좀 주말다운 여유로운 마음을 개인적으로 만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딸아이가 수영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영 대회 잠시 참가하면서 또 지루한 시간은 아니었고요. 굉장히 재미도 있었고 또 쉼의 시간도 많이 확보되면서 오래간만에 여유로운 주말을 만끽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제가 또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좀 일을 밀립니다. 그래서 월요일 되면 미준 멤버십 같은 경우는 주말 동안 올라오는 기사를 이제 한꺼번에 올리느라고 좀 힘이 든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주말 내내 조금씩 이제 하나씩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월요일이 됐는데도 밀려있는 일이 없어서요. 이번 주에는 좀 부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아들이 팔을 다쳐서 이렇게 제가 혜택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팔은 잘 낫고 있으니까요. 조만간 깁스 풀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바쁜 나날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월 11일 준비된 오늘의 빅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월요일 방송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 동안의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맵을 보실 텐데요. 제가 기간을 일주일로 바꿔놨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S&P 500 맵 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증시는 신나게 달린 것 같은데 의외로 빨간색으로 물들은 종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떨어진 종목의 수가 올라간 종목의 수보다는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들은 굉장히 좋았죠. 왜냐하면 메가테크 기업들, 시가총액이 커다란 테크 기업들이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거든요. 특히 이제 반도체가 대단했죠. 마이크론이 37.7% 올라갔고요. AMD가 26.2%, 인텔도 25% 이상 올라갔고 퀄컴이 23.7%나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도 샌디스크는 31% 이상 올라갔고요. 자, 이렇게 엄청난 상승폭을 보인 종목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섹터들이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보였어도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플러스를 보이는 굉장한 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대부분의 지수는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100은 일주일 동안 무려 5.5%나 급등했습니다. S&P 500도 2.35% 올라갔고요. 마이크로캡 초소형주가 플러스 2.04, 중형주가 플러스 1.64, 그리고 소형주는 0.66% 올라갔고요. 가장 부진했던 게 다우존스인데 다우존스는 0.22%밖에 올라가지 못했는데요. 다우존스의 특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산업이 많고요. 두 번째는 경기 순환주가 많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오일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용 상승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우존스가 가장 초라한 성적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상승한 섹터의 수가 더 많았지만 4개의 섹터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보이는데요. 특히 에너지는 5.35%나 급락했고요. 유틸리티가 마이너스 3.93, 금융주가 마이너스 1.31, 헬스케어도 1%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을 보시면 0.00, 0.14, 0.19 이렇게 소폭으로 상승한 섹터가 몇 개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테크주가 8.43% 거의 유아 독전 모습을 보이면서 혼자서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S&P 500 폭인데요. 폭은 의외로 굉장히 좁습니다.
지금 현재 52도 안 됩니다. 51.19거든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뭐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 주식을 우리가 임의로 선택을 하면요. 상승할 확률이 53%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강 아무거나 골라도 53%의 상승률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51.19%의 주식만 상승 추세가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하락 추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굉장히 좁은 마켓 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동전 던지기보다 조금 더 상승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주식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변동성 지수인데요. 빅스는 지금 현재 17.18, 이 근처에서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죠. 뭐 갑자기 올라가지도 않고 끝까지 떨어지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안정화되면서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피어인 그리드 인덱스도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66, 67 여기서 왔다 갔다 거렸는데요. 아직도 67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계속해서 탐욕 단계에 머물러 있긴 한데요. 그 탐욕이 극적인 탐욕으로 올라가지 않으면서 오히려 주가 상승이 지속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고 있는 중입니다. 초이스탁의 마켓 스코어도 마찬가지죠. 70, 71 이 근처에서 계속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75를 초과하면서 탐욕 단계로 넘어가면 오히려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인데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탐욕을 부리지 않고 그러니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은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AAII 설문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지금은 전체 투자자 중에 무려 33%의 개인 투자자들은요. 미국 증시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33%의 참여자는 주식을 팔고 현금을 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승 추세를 점치고 있는 투자자도 3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평균이 37.5%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지나치게 과열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승 추세를 점치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45%, 46%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하락세를 점치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20%까지 떨어지면 그때는 좀 위험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지나치게 비관적인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미전 포트폴리오의 성적인데요. 지난 한 주에 굉장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주 동안 20% 이상 올라간 종목이 4개나 되거든요. 일단 마이크론이 가장 좋았죠. 무려 37.73% 폭등 추세를 보였고요. 두 번째로 샌디스크가 플러스 31.6%, AMD가 26.25%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델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델 컴퓨터, 델 테크놀로지가 23.9%라는 엄청난 폭등 추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 밖에도 웨스턴 디지털이 플러스 11.2%, 엔비디아가 플러스 8.4%, 벌티프 플러스 3.5,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가 플러스 3.52, 마벨이 플러스 3.14, 크레도 플러스 2.24, 브로드컴 플러스 2.07, 코히런트가 플러스 1.75, 암홀딩즈가 플러스 0.99% 플러스로 마감이 됐고요. 나머지는 빨간색인데요. G보노바가 마이너스 2.14 소폭으로 하락했고요. 루멘텀은 마이너스 4.86, 블룸에너지가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다시 블룸에너지를 재매수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셀레스티카가 마이너스 10.35, 마지막으로 AAOI가 18% 이상 급락하면서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말씀부터 좀 전달을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화면에는요, 미준 유튜브 채널에 대시보드가 나와 있는데요. 중간에 보시면 현재 구독자 수가 36만 204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치는요, 지난 28일 동안 무려 877명이 증가한 수치거든요. 그리고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한 500명이 빠졌었고요. 그 전에 미국 증시가 흔들릴 때 500명이 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합의한 1000명이 감소했다가 갑자기 한 달 만에 1000명이 다시 회복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죠. 왜냐면요.
이렇게 미존 채널의 구독자 수가 갑자기 는다는 것은 결국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너무나 좋다는 거고요.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좋다는 거는 결국 주식 투자로 돈을 번 사람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주식 시장에서는요, 가장 커다란 악재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투자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투자 기간이 짧은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이 돈 번 거를 실현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결국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현재 분위기가 너무나 뜨겁다는 것은요, 최악의 악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기 관련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즘에 아무래도 미국 증시 분위기가 너무나 뜨겁다 보니 이런 제목의 기사가 등장합니다. S&P 500이요, 이제는 8,000을 향해 나아간다. 그래서 조만간 8,000을 돌파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런 취지의 기사거든요. 근데 이 기사를 읽어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의견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늘상 강조드리는 부분인데요. 우리의 주식 투자가 실패하는 가장 커다란 원인은요, 결국은 단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그게 바로 욕심이거든요. 최근 한 달간 미국 증시 S&P 500 기준으로 8% 이상 상승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증시가 8% 이상 올라갔건 아니면 반대로 8% 이상 떨어졌건 확실한 건요, 단 한 가지입니다. 자, 그게 뭐냐면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미국 주식 시장이 어디로 흘러갈지는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게 가장 확실한 사실이거든요. 오직 이것만이 진실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예상, 예측, 기대, 허구, 상상, 바람에 불과하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단어가 바로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사를 읽으면 앞으로도 미국 증시는 계속 달릴 것이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요. 또 어떤 기사에서는 이제는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주장이라고 부르고 의견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의견은요, 투자자 각자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는 굉장히 주관적인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업들의 이익이 급증하면서 만들어진 상승장이기 때문에 한참 더 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이 들 수도 있죠.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인데 지금 미국 증시가 신나게 달리는 이유는 이익이 급증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급증하면서 주가 상승이 주도가 됐기 때문에 아직도 한참 더 달릴 수 있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확신을 가질 수 있죠. 자, 그런데 반면 반도체 ETF SMH가요, 연초 대비 무려 57% 급등했습니다. 지수가, 그러니까 종목이 아니라 지수가 57% 급등했다는 것은요, 이제는 기술적 조정을 맞이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 수도 있죠. 이거 역시도 논리적이잖아요. 근데 두 가지 다 성공적인 주식 투자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요, 요즘 같은 시기야말로 우리가 좀 겸허한 자세, 겸손한 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앞으로 어디로 흘러가든 어떻게 흘러가든 땅을 치면서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이러한 의견을 좀 개진하고 싶고요. 미존 멤버분들 중에는 단기적인 조정을 확신하고 대부분의 주식을 매도하거나 아니면 반도체 주식의 급등을 믿고 레버리지 반도체 ETF에 올인하는 오만하고 자만심에 빠진 투자자는 좀 없으시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며 봅니다. 저희 개인적인 대응책을 좀 공유를 해드리면요. 저는 지금부터 주가가 추가로 오를 때마다 현금 비중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데요. 현재 현금 비중은 20% 전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가가 오를 때마다 계속 주식을 매도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정이 찾아오면 괜찮은 거고요. 만약에 조정이 찾아오면 주식을 더 사겠죠. 근데 만약에 조정이 찾아오지 않고 한동안 주가가 계속 오르면요,
지금 20%에 머물러 있는 현금 비중을 25%, 30%, 40%, 50%까지 주가가 오를 때마다 계속해서 올릴 예정에 있다. 이렇게 저의 계획을 공유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계속 상승해도 혹은 갑자기 하락하기 시작해도요, 저는 마음의 안정과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행복한 투자 여정의 길을 걸어갈 생각입니다.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메인 기사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최근에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주식 두 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텐데요. 지난주 일주일 동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7.7%나 급등했고요. 샌디스크는 31.6%, 이렇게 일주일 만에 두 종목이 30% 이상 급등한 것은 굉장히 드문 현상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갑자기 너무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은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부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한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종목을 아직까지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준 모멘텀 포트폴리오에 비중이 가장 커다란 탑5 안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두 종목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오늘 좀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 메모리 반도체 랠리에 대한 기사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시각을 여러분들께 공유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2027년 회계년도 마이크론 어닝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를 볼 텐데요. 지난 6개월간 409.24%나 상승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시장의 전망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26년 회계년도인데요. 이 회계년도는 3개월 이후에 끝납니다. 그래서 거의 확정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다음 회계년도, 따라서 내년인데 내년을 2027년이라고 부르는 것뿐이죠. 회계년도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계년도 2027년에 대한 전망치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한 주당 순이익을 101.78달러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게 지금 시장의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원래 이렇게 높았던 게 아니고요. 불과 6개월 전에는 이게 굉장히 낮았죠. 지금 5배나 오른 거잖아요. 한 20달러 수준이었는데 20달러가 갑자기 101달러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409%가 올라갔고요. 3개월 만에 129%,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도 0.31% 추가적으로 올라간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회계년도 2028년에 대한 전망은 320.29%, 6개월 만에 급상승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할 만한 수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8년 시장의 EPS 컨센서스는 84.97달러로 2027년에 비해서 오히려 감소할 예정이죠. 16.52% 오히려 떨어져 있잖아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치다. 자, 왜냐면요, 이 의미가 뭐냐면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들은요, AI 열풍에 따른 현재의 호황이 2027년 회계년도가 피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2028년부터는 사이클이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다, 이런 보수적인 예측을 지키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수치 역시 320% 6개월 만에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7년에 비해서 2028년이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마이크론 실적의 피크는 내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월가는요, 아직도 전통적인 메모리 사이클 패턴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제가 보기에는요, 이 부분 때문에 마이크론의 밸류에이션은요, 아직까지도 포워드 PER이 10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장률로 이 PER을 나누면 0.09가 나오거든요. PEG는 원래 1.0 아래로 떨어져 있으면 저평가죠. 근데 지금 마이크론의 PEG는요, 0.1 아래에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싼 주식은 굉장히 발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PEG가 너무나 낮은 상태죠. 자, 따라서 만약에 만에 하나 2028년 컨센서스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면, 그래서 2027년보다 높아지면요,
마이크론은 단순한 사이클 주식에서 구조적인 성장주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보여드리죠. 여기 지금 보시면 2027년이 피크고요.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어닝 전망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그래서 101달러보다 2028년에 대한 전망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순환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PER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84.97이 101달러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실적도 급등하는 거고요. 게다가 실적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이클을 타지 않는구나. 이제는 그냥 성장주구나. 이렇게 재평가를 받게 되면요. PER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실적 곱하기 멀티플에서 둘 다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28년 회계연도에 대한 EPS 컨센서스가요, 12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그냥 가정입니다. 하나의 예로 제시를 하면요. 그러면 마이크론의 포워드 PER은 지금 한 10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12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12배도 굉장히 낮긴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사이클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지금 현재 수준에서 한 20% 정도 더 올라가서 12배까지 주자.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수적으로 책정을 해도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따라서 실적은 120까지 올라갈 수 있고 멀티플은 12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120 곱하기 12는 1440입니다. 자, 현재 마이크론의 주가는요, 746.81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향후에 1, 2년 동안 마이크론의 주가는 무려 93%나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계산이 성립됩니다. 자, 결국 앞으로 매분기 발표될 2028년 그리고 2029년에 대한 경영진의 가이던스가요, 가장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경영진이 2028년 그리고 2029년의 가이던스를 제공하면서 2027년보다 더 높을 것이다.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실적을 낼 것이다. 이렇게 발표만 해주면요, 마이크론은 신나게 달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왜냐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2027년이 피크이기 때문에 PER을 이거밖에 주지 않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낮게 돼 있는 저평가되는 PER은 만약에 2027년이 피크가 아니다라는 사인만 확정이 되면요, 계속해서 우상향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는데요. 이번에는 샌디스크죠. 샌디스크도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샌디스크의 EPS 리비전 구조는 마이크론과 같은 논리 전개가 가능한데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오히려 더 강력한 논거를 제공한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시죠. 샌디스크의 과거 6개월 어닝 컨센서스 상승폭은요, 전 구간에서 마이크론의 상승폭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비교를 좀 해놨는데요. 6개월의 리비전이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 2026년 회계연도가 243% 올라갔는데요. 지금 샌디스크는 무려 400% 이상 상승했고요. 자, 2027년 회계연도는 409.24 대 702%입니다. 자, 그리고 2028년 회계연도는 320% 대 741%. 자, 마지막으로 2029년은요, 162% 대 1479%거든요. 따라서 어닝 전망치가 올라가는 폭이 마이크론은 게임도 안 될 정도로 지금 오히려 훨씬 더 많이씩 올라가잖아요. 따라서 샌디스크는 전망이 너무나 밝아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거는 단순히 전망치가 올라가는 수준이 아니죠. 그냥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근본부터 재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두 종목에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2027년 회계연도가 피크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앞에 제가 보여드린 마이크론의 분석에서는요, 2027년 회계연도가 실적의 정점이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인식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만약에 2027년이 정점이 아니라, 피크가 아니라 2028년에 추가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면 실적도 더 올라가고, 그리고 이 멀티플도 추가적으로 확장되면서 마이크론은 신나게 더 달릴 수 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논리잖아요. 근데 샌디스크는 이 구조가 다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보여드리죠. 자, 여기 보시면 2027년에 대한 전망치는 169.26입니다.
근데 이 수치 말고 그 다음을 보시면요. 2028년 회계연도는 171.93이잖아요. 아까 마이크론은 2027년이 피크였죠. 그리고 2028년부터는 오히려 감소했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샌디스크는 이미 2028년까지도 이 성장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물론 2029년은 감소합니다. 그것도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크를 찍고 사이클을 탈 것이다. 이런 전망, 구조는 비슷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은 피크가 2027년인 반면 샌디스크는 피크가 2028년이라는 것이 커다란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마이크론처럼 2027년 단일 피크를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는요, 샌디스크 같은 경우는 2027년, 2028년 전성기가 2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마이크론보다는 샌디스크가 훨씬 더 유리한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2029년 회계연도에 대한 리비전입니다. 올라가서 다시 보여드리죠. 자, 어떤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만 하냐면요. 2029년 회계연도는 분명히 2028년에 정점을 찍고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정적이죠. 이것 때문에 샌디스크도 멀티플이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6개월 리비전을 보시면요. 무려 1479%입니다. 15배 이상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이 수치가요. 15배 이상 껑충 뛰어 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죠. 자, 무슨 얘기냐면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요. 시장은 2029년 회계연도에 대한 EPS 전망을 $6 수준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6개월 전에는 $6라고 예상했었는데 지금 그게 95.85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상향 속도가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죠. 자, 따라서 95.85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마이크론 분석에서 제가 제시했던 핵심 논지가 있잖아요. 그건 뭐였냐면 2028년 이후에 컨센서스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2027년이 정점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만 될 수 있다면 그러면 마이크론의 랠리는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했죠. 자, 그런데 그거를 샌디스크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요. 훨씬 더 강력한 버전이 등장하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만에 하나 2029년 컨센서스가 95.85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면 그래서 만약에 2027년, 2028년 수준에 수렴할 수 있다면 왜냐하면 지금 현재 2027년, 2028년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추세가 2029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컨센서스가 진화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면요. 시장이 가정하고 있는 다운 사이클 자체가 소멸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게 되면요. 멀티플 재평가의 폭은 마이크론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그 얘기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PER이 10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재평가를 받아도 제가 조금 보수적으로 계산을 했죠. 뭐 12배, 13배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데요. 샌디스크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PER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샌디스크는요. 오히려 더 탄탄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NBM 계약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어닝 결과에서 좀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요. 뉴 비즈니스 모델이죠. 자, 이 NBM이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샌디스크처럼 스토리지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은요. 계약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분기별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과거에는 메모리 반도체 이런 저장 장치는요. 경기를 탔었거든요. 따라서 당장 6개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고객사들이요. 장기 계약을 꺼려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뭐였냐면요. 순환을 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3개월마다 계약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가 없잖아요. 저장 장치가 모자라서 스토리지가 모자라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들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랑 3년 계약하자, 5년 계약하자 이렇게 장기 계약을 원하는 고객사들이 늘어났잖아요. 그런 계약이 시작됐는데 그걸 바로 뉴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실적 발표에서 샌디스크의 경영진이 이렇게 얘기했죠. 2026년 3분기 말 기준으로 3개의 NBM 계약을 이미 체결했고요. 4분기에도 추가로 2개의 NBM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CEO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연 고객 계약과 확정적인 재무 약속에 기반한 구조다. 그 얘기는 이미 돈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캔슬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매우 커다란 변화를 시사합니다. 기존의 낸드 사이클은요, 고객이 재고를 쌓으면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을 늘리고요, 이후에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급락하는 구조였거든요. 자, 그런데 NBM 계약이 확대되면요, 샌디스크는 고객과 장기 공급 관계를 맺고 수요 가시성과 가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나중에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가 별로 없겠죠. 자, 그 얘기는요,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메모리 사이클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장치가 생긴 것이다. 따라서 사이클을 타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NBM 계약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샌디스크에 대한 미주은의 예상 주가, 희망 주가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2019년 회계연도에 대한 샌디스크 EPS 컨센서스가요, 2027년과 2028년 수준, 즉 지금 $170에서 수렴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따라서 2027년, 2028년, 2029년 3년 연속으로 이 정도의 어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렇게 되면요, 시장은 샌디스크 실적의 피크가 아직 3년 이상 남아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셈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샌디스크의 포워드 PER이 현재 25배거든요. 근데 이 25배가 수축되지 않고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몇 년간 PER이 25배에서 쭉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면요, 향후 1년간 마이크론의 주가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2027년 EPS 전망치가 170이잖아요. 170 곱하기 25배의 PER이 유지된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요, $4,250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1,562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무려 3.7배 정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마이크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발표될 2028년 그리고 2029년에 대한 경영진의 가이던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영진이 우리는 아직 피크가 아니다. 계속해서 가격도 유지가 될 거고 우리의 매출은 계속 성장할 거고 앞으로 한 3년 이상 우리의 피크가 유지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만 전달해 주면요, 지금 현재 PER이 25배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 PER이 유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실적은 아무리 못해도 $170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4,250을 찍을 수 있다는 이론적인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마이크론 그리고 샌디스크의 주주분들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주가는 최고의 상태, 최악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상태 가지고 주가를 계산하면 안 된다. 주가는요, 상태가 아닌 변화를 반영합니다. 자, 따라서 마이크론 그리고 샌디스크의 실적이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만약에 변화의 방향이 하향이라면, 그렇게 되면 주가는 함께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지금과 같이 그 변화의 방향이 계속 상향이라면 이 주식들의 주가는요, 계속해서 그 랠리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지난주 미준 탑픽 중에 가장 성적이 좋았던 1등, 2등, 즉 마이크론 그리고 샌디스크 이야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3등을 보시면요, AMD가 있는데 AMD의 주가 상승폭도 무려 26%를 넘어가거든요. 자, 물론 마이크론하고 샌디스크가 30% 이상 폭등하면서 약간 빛을 발하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간 26% 급등한 건 굉장한 추세죠. 자,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AMD는요, 만년 2등 이런 꼬리표가 달려 있는데, 특히 이제 GPU 때문이죠. GPU에 진출을 했는데 엔비디아와의 격차가 너무나 컸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요, 추론의 시대가 등장했고, 그리고 추론뿐만 아니죠, 이제는 에이전트 AI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GPU보다 오히려 CPU의 추세가 강력합니다. CPU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인텔 그리고 AMD가 재평가를 받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AMD에 대한 전망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월 11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첫 번째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제가 개인적으로 오전에 좀 용무가 있는데요. 이 용무가 빨리 끝나면 조금 늦게라도 영상을 전달을 해 드리고요. 만약에 조금 이 약속이 길어지면 방송을 보내드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방송이 없게 되면 여러분들 너그럽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테크코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슈왑 네트워크의 시니어 마켓 컨트리뷰터 조지 틸리스입니다. 오늘은 AMD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AMD는 오랜 역사를 가진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 중앙 처리 장치인 CPU, 그리고 AI 가속기 등 다양한 반도체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AMD는 크게 4가지 주요 사업 부문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먼저 데이터 센터 부문은 AI와 머신러닝 작업을 겨냥한 고성능 GPU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부문은 데스크톱, 노트북, 그리고 서버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CPU 제품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게이밍 부문은 개별 GPU와 게임 콘솔에 들어가는 세미, 커스텀 인베디드 시스템 온칩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베디드 부문은 자동차, 산업, 공장 자동화,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필드 프로그래머블 칩, 즉 필요에 따라 기능을 재구성할 수 있는 반도체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AMD는 적응형 컴퓨팅 기술과 소프트웨어 스택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AMD가 고성능 컴퓨팅 솔루션 분야에서 중요한 리더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AMD가 팹리스 제조 모델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직접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기보다는 대만의 TSMC 같은 제조 파트너들과 협력해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경쟁 구도를 보면 AMD는 반도체 산업에서 여러 주요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CPU 기술에서는 인텔, GPU 기술에서는 엔비디아, 그리고 모바일 칩셋 기술과 맞춤형 실리콘 솔루션 분야에서는 ARM 홀딩스와 퀄컴이 주요 경쟁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AMD의 차별화된 가치는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고성능 컴퓨팅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AMD는 EPYC 프로세서와 인스팅트 가속기 같은 제품을 통해 AI 인프라 분야에서 혁신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 제품들이 데이터 센터 부문의 강력한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타와 오픈AI 같은 대형 하이퍼스케일러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도 AMD의 AI 생태계 내 입지를 더욱 강화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협력은 단순한 공급 관계를 넘어 함께 기술을 설계하고 여러 세대에 걸쳐 제품을 도입하는 깊은 공동 개발 관계라는 점에서 AMD의 경쟁 우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AMD와 관련된 최근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MD는 이번 주 5월 5일에 2026년 1분기 실적과 매출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출과 이익 모두에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약 102억이 5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38% 증가했고 애널리스트 컨센서스였던 98억 9천만 달러도 넘어섰습니다. BGAAP 조정 기준으로 보면 AMD는 주당 순이익 1.3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수치이며 시장 예상치였던 1.29달러를 넘어선 결과입니다. 이 마진 측면에서도 AMD는 GAAP 기준 매출 총이익률 55%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포인트 상승한 수준입니다. 인격현금 흐름은 사상 최대인 25억 7천만 달러에 도달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분기의 7억 2,700만 달러와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실적 발표는 데이터 센터 매출의 폭발적인 증가와 장기 시장 성장 전망의 공격적인 상향 조정이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만 해도 5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수치이며 이제 이 부문은 AMD 전체 매출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EPYC 서버 CPU에 대한 강력한 수요와 인스팅트 MI300X 및 MI325X GPU 출하 확대가 이어진 덕분입니다. 그럼 최근 실적 뉴스와는 별개로 AMD에 대한 또 다른 긍정적인 요소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MD가 메타와 오픈AI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인스팅트 GPU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은 AMD가 AI 인프라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AI 시장 안에서 AMD의 성장 궤도가 꽤 탄탄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AMD의 데이터 센터 부문이 강하게 성장한 배경에는 EPYC 서버 프로세서에 대한 수요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는 AMD가 데이터 센터 인프라 안에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분기 매출 전망을 보면 AMD는 전년 대비 46%의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버 CPU 확대와 전체 시장 규모, 즉 탐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런 흐름은 AMD가 AI 중심의 CPU 시장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AMD의 인스팅트 GPU는 엔비디아 제품과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성능 우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때문에 공급처를 다변화하려는 주요 AI 기업들에게 AMD는 충분히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AMD는 수익성 측면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이익률은 14.37%로 섹터 평균인 5.62%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며 AMD 자체의 5년 평균보다도 거의 300bp, 즉 약 3%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마진 수치는 AMD가 매출을 실제 이익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몇 가지 긍정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려 요인들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TSMC의 생산 능력과 관련된 잠재적인 공급 제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2026년까지 AI 칩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AMD가 그 수요를 충분히 모두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AMD는 최근 성장률과 수익성 면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AMD 자신의 과거 평균과 비교해도 그렇고 같은 섹터의 경쟁 기업들과 비교해도 부담이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후 예상 실적 기준 주가 수익 비율로 보면 AMD 주식은 57배가 넘는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섹터 평균은 약 25배 수준입니다. AMD 자체의 5년 평균 PE도 약 39배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높은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시장이 AMD에 대해 매우 강한 성장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만약 AI 수요가 둔화되거나 회사가 기대만큼 실행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면 이러한 높은 기대치가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고 결국 향후 주가 흐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 대한 수출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과의 경쟁 심화도 AMD의 AI 가속기 시장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AI 인프라 투자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MD는 GPU 부문에서 여전히 엔비디아가 보여주는 기술적 우위와 경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AMD의 기술적 분석, 즉 차트 관점에서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AMD의 기술적 흐름은 매우 강한 모습입니다. 주가는 최근 30일 동안에만 86% 상승했고 이번 주 초 실적 발표 이후로도 15% 올랐습니다. 또한 최근 60거래일 기준으로 S&P 500과 비교했을 때 시장을 크게 아웃퍼폼했습니다. 중기 추세 지표로 MACD를 보면 현재는 강세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역시 10일, 20일, 50일 이동평균선을 모두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이는 AMD의 기술적 흐름이 매우 견고하다는 점을 확인해주는 부분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상승 추세를 다시 이어가기 전에 일시적인 조정이나 횡보 구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간 RSI 지표를 기준으로 보면 AMD 주식은 다소 과매수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주간 RSI가 80을 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가는 200일 이동평균선도 크게 웃돌고 있으며 201선 자체도 위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기 추세가 여전히 강세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정리하자면 AMD는 전략적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AI 추론 수요가 자사의 CPU 포트폴리오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CPU 프로세서를 단순히 보조적인 부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 AI 모델을 실행하는 데 특화된 엔진으로 포지셔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AMD는 차세대 분산형 AI 추론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자사의 고성능 CPU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AI 학습에서는 여전히 GPU가 중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AMD는 이 AI 모델들을 실제로 실행하는 거대한 시장, 즉 추론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 추론 수요는 클라우드, 엣지, 그리고 최종 기기 단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는 GPU 매출 측면에서 여전히 상당한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MD는 필수적인 대안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했으며 CPU 중심의 AI 인프라 분야에서는 중요한 리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희망의 미래를 함께 심어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마음속에 설렘이 끼었나. 욕심은 버려 이번에도 다르진 않을 거야. 결과는 과정의 연속일 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주은 손을 잡고 나아가 보이지 않는 내일의 빛이 되어줄게. 행복한 투자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아름다운 내리막길 같이 걸어가. 행복한 투자 미주와 함께 우리 모두 감히 급주시가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